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피로감 가득 쌓인 시장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 국제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또 급락하는 모습들 나타내는 데요.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오늘도 흘러내리면서 이 5거래일째 마이너스권에서 있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을 정말 예리하게 분석해서 전략들 챙겨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 긴급 처방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특히 아주 정말 발빠른 대응으로 이 시장에서 정말 트렌디한 종목들은 다 챙겨주고 계십니다. 특히 신고가의 신이라고 불리는 만큼 최근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이무학 전문가님이 찍기만 하면 금도끼로 찍기만 하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가 랠리 이어가는 종목들 수익률 화면 위로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주간 동안 우리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종목들 현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이무학 전문가님은 신고가 종목들 놓치지 않는 분인데요. 최근 핫한 종목이죠. LG 이노텍 볼까요?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게 정말 미리 알려준 그런 종목입니다. 이 메타버스와 애플카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또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4% 강세를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이에 지난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95%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청약 증거금이 무려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IPO 사상 역사상 정말 새롭게 쓴 종목이었는데요. 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 납품 중인 이 나인테크가 LG 엔솔 청약 흥행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에 급등 랠리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선취매하면서 또 챙겨간 종목인데 현재 나인테크 95% 가까운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엠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 무상 증자를 진행했는데 오늘같이 또 하락세 깊었던 날 신고가를 또 경신한 종목으로 43%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JC케미칼 지난주 텐베거 종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되자마자 급등 랠리 이어가면서 28% 넘는 수익 챙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금도끼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퍼렇게 멍든 시장임에도 이무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핫하고 여전히 트렌드합니다.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장 진단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그리고 오늘 새로운 금도끼까지 또 챙겨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그리고 하락장에서 여러분들 내 종목이 이대로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건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걱정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정말 랜덤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한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고요. 이러한 금도끼 종목들은 노란톡에서 장중 실시간으로도 던져주시니까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금도끼 종목들까지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무학 전문가님 정말 귀하게 모셨습니다. 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무학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네. 1월 달이 계속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힘내시고요. 자, 일단 뭐 이번 이제 구정 연휴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연초부터 계속 내리깔다 보니까 또 뭐 엔솔도 있고 뭐 구정을 세기 위한 또 자금 이탈한다. 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언제든지 거기 상황에 맞춰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이 방향을 트는 순간,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재, 시장 하락은 굉장히 요란하게 오는데 시장 반등은 굉장히 조용히 어느새 와 있는지 모르게 굉장히 수줍게 상승은 이어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떠들썩한 악재들이 워낙 많아서 상승 자체가 지금 분위기로는 굉장히 좀 요원할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다가 여지없이 밀려나는 장세 속에서 이제 좀 힘든 하락 구간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요. 뭐 제가 무조건적으로 뭐 점쟁이처럼 쪽집게처럼 강세론자다, 무조건적인 장세가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 상승의 타이밍과 반등의 타이밍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마음이 좀 급하네요. 여러 가지 뭐를 좀 도와드려야 되나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하락의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들 금독기까지 종목까지 찍어드릴 테니까 1시간 숨가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무학 도사님의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것저것 또 많이 또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의 원인을 좀 파악해 보고요. 종목 진단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아이고 정말 곡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러한 시장 좀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시장의 악재들이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금이 모조리 좀 쏠리면서 자금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다음 주 열리는 또 FOMC에서 첫 금리 인상에서 한 번에 또 0.5%포인트를 또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시장이 안 빠지면 이상할 정도예요. 이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테이퍼링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 거기에 따른 뭐 환율 급등, 석유, 오일 급등 뭐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해 나타난 걸까요? 갑자기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 짠 하면서 갑자기 러시아가 뭐 전쟁을 네. 위협하고 갑자기 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없었다가 1월 2일 날 깜짝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묻혀 있었던 게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악재들은 이미 있었고요.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나요? 이제 쉬어가는 핑계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자, 모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매크로라고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위험에는 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 불능 위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목을 막 분산 투자로 기가 막히게 종목을 찝어도 결국은 손실이 나는 위험.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은 전 세계 공통된 분산 불가 리스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산 불가 리스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 공통된 리스크인데 자, 잠깐만 보시면 미국이요. 그래요. 빠진다 칩시다. 얼마나 빠졌죠?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빠져봐야 뭐 올라갔던 거 미증시가 뭐 맨날 올라가네.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결국은 계속 신고가를 가주는 경신을 흐름들. 했죠. 네. 우리나라 시장이랑 다르네요. 그렇죠. 미국과 네. 우리나라는 뭐 G2의 샌드위치니까 상해도 보면 상해 별로 안 빠져요. 중국 증시도 별로 안 빠지는데 우리 시장만 왜 이럴까요? 국내 증시를 보면 지금 코스닥 지수 일봉인데요. 박살이죠. 와, 전 저점을 넘어서 전전 저점까지 갈 기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여러분들 피부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연초에 1월 뭐 2일 날 뭐 정확히 한 1030 정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930까지 밀렸죠. 자, 그러면 몇 포인트 빠졌죠? 1월만 100포인트. 빠바바바방. 100포인트면 KTX네요, 정말. 10%예요, 10%. 이게 무슨 종목도 아니고 장이 한 달도 안 돼서 10%가 빠져. 여러분들 장이 10%가 빠지잖아요. 종목은 제가 곱하기 2 하라 그랬죠. 20% 빠집니다. 평균. 장이 10% 빠지면 여러분들 20% 빠져.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대부분 연초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는 나 있을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평균 수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그 매크로 변수 요인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상관없고 네네. 매크로 변수가 크게 의미가 있다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갔어야죠. 근데 수급을 보면 자 코스피 어때요? 그렇게 없어요. 많이 나가진 않았네요. 이때가 엄청 빠졌잖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들. 네. 기관 투자들 특히나 연초에 엄청 빼고 나갔잖아요. 작년 연말에 샀던 거. 지금 별로 안 팔아요. 한산해요, 오히려. 외국인도 이틀 안 팔았어요. 오. 코스닥 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라는 오히려. 생각도 들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정말 자금이 일경이 넘는 자금이 몰렸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100조 원이 넘을 만큼 이제 청약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21일 금요일에는 이러한 자금들이 좀 풀리잖아요. 그렇다면 시장 다시 이렇게 기관의 자금 들어오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금이 뭐 그 자금이 꼭 일로 온다 이 자금 때문에 빠졌다라기는 좀 그래요. 단정짓기는 어렵다. 주식시장을 보면 예를 들면 뭐 뷔페집 가서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 혹시 드시나요? 저는 먹다 보면 배불러서 네. 한 10가지 이상으로 칩시다. 한 열- 욕심만으로는 다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10가지 정도 뷔페를 먹었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날. 음. 뭐 때문에 배탈이 난지는 뭐 확실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다? 저는 뭐 그것 때문이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드릴 말씀은 여러 가지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 우리나라에서 빠지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렇게밖에 네. 설명이 안 되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해외 증시 빠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빠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국내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문제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글로벌 이슈도 있지만 국내 이슈들도 정말 무시 못하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블랙홀 현상을 제외하고도 그래서 정말 우리 시장이 지뢰밭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먼저 카카오 이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 지금 매수하신 분들 정말 더욱더 많은 곡소리를 내고 계세요. 정말 카카오의 이 김범수 의장의 이 탈세 의혹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해서 이 경영진들의 먹튀까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듣기 싫어하세요. 믿고 싶죠, 사실. 카카오의 또 우리나라의 국민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만 귀에 들어오지 좀 쓴 소리 하면 듣기 싫어요. 튕겨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노랑톡방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카카오 10만 원 붕괴될 때 이제 10만 원이 저항선이 될 거다. 저도 진짜 붕괴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잠깐 하나 보실까요? 네. 10만 원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 9만 원 됐어요. 9만 원 됐죠. 아니, 시총 3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밀려났을까요? 9위까지. 그래요. 카카오뱅크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움직일 때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과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졌지?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딱히 인터넷 뱅킹으로서 국내 시중 대형은행과 차이점이 없는데 경쟁력이 없는데 결국 이 사단이 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카카오도. 이런 것들이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주식 먹튀 논란들 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 뭐 김범수 의장 또 뭐 탈세 의혹도 나왔는데 네. 이게 굉장히 국내 내부적으로 좀 CEO들의 좀 고질적인 좀 CEO 리스크인 것 같아요. CEO 리스크가 카카오 삼형제의 지금 시장에 좀 하락의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죠? 작년 연초에 장이 어땠어요? 막 기가 막히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주식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3,000포인트 높아하고 막 카카오 막 신고가 가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죠. 카카오가 내리꽂으면서 장하락을 이끌고 있죠. 맞아요. 카카오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반대로 맞아요. 지금 하락을 이끄는 이러한 듯한 현상들이 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현상들인데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뭐 추가적인 급락까지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종목 금도끼 종목 맞추는 것도 좋지만 제발 하지 말라는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동톡방에서 울건님 말씀 좀 많이 드릴 테니까 맞아요.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듣기 싫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듣기 싫은 것도 꼭
한 번씩은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화학 전문가님이 잔소리가 조금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런 잔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조언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화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종목별 대응 전략들 상세하게 좀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이화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시장의 악재가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이 한국거래소에서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사실 뭐 코스닥 위원회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좀 기다리는 중인데 이에 신라젠의 최대 주주죠. M2N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하한가를 갔고요. 네. 걱정되는 거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소액 주주 비율이 93%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가가 뭐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뭐 거의 국민주였잖아요. 뭐 10배 뭐 주가가 원조 10배거 맞아요. 주가가 워낙 폭등했던 종목이라 개인 투자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M2N 잠깐 화면을 보시면 어제 이제 이 결정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직 뭐 100% 확정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거를 좀 뒤집을 확률은 낮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한번 내렸던 거를 다시 한번 재심해서 뒤집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 결정도 굉장히 좀 뒤집기가 어려운 좀 안타까운 결정이 좀 나온 것 같지만 글쎄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M2N 하한가도 마찬가지지만 신라젠도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네, 부분들이어서 일단 이런 좀 문제들이 이거를 보유하고 않으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역시 바이오는 위험해, 바이오는 안 돼, 이런 심리들을 자극하면서 지금 시장 하락을 또 이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지뢰밭처럼 여러분도 투자 심리를 악화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사실 저는 이러한 악재들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만 정말 불리한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라젠뿐만 아니라 오스템도 사실 신라젠과 유사하게 또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이러한 좀 신라젠의 영향을 오스템 임플란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제일 나아요. 네. 횡령 금액 얼마든지 뭐 그 정도는 기업에서 커버할 수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행이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HDC 현대산업개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따라서 먼저 이 실투자분들 꼭 가족품으로 얼른 돌아오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HDC 현산에 대해서 보이콧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국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정몽규 회장이 사퇴까지 했습니다. 주가도 일주일 만에 40%나 또 급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가고 있는 맞아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대선 앞두고 연초에 건설주들이 많이 갈 거라고 했는데 맞아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돌발 악재가 또 터지면서 건설주들이 다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HD현산업개발도 일단은 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과거에 이런 굵직한 사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조 태안 앞바다 네. 유조선 해갖고 막 기름 유출 사태. 맞아요. 그때 일단 뭐 이 조선사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리스크에 시달렸고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 무차익 공매도 사태. 또 삼성증권도 굉장히 거기에 또 악재에 또 시달렸고, 그러니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좀 시달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괴롭죠. 근데 이러한 굵직한 악재들을 보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요. 은행도 뭐 대규모 이 개인 계좌 해킹 사건이 있어도 빠지더라도 얼마 있으면 또 제자리 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HD현대산업개발도 주가가 지금 무섭게 내리꽂고 뭐 보이콧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에 지금 저점 매수 하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길게 본다면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악재죠. 여기서 뭐 카운터다. 이 회사는 건설사로서 아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지금 건설주 분위기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네. 해결될 수 있다. 오. 이런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좋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발 건설주들도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또 챙겨주셨으니까요.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풍제약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한 매체에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엔 효능이 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또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신풍제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 신풍제약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매도 말씀을 드렸고 공매도 대상 중에 하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네. 계속 공매도를 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몇 번을 경고를 드리고 제가 공매도 친다고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하셔라. 이게 나중에 돼서 정말 10,0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벌써 2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화면 보시면 20만 원에서 24,000원이면 이거 고점에서는 상당 폐지예요. 10분의 1 토막. 그렇잖아요. 10,000원짜리가 1,000원 된 건데. 네. 거의 뭐 90%나 95%나 90% 넘어가면 손실률로 똑같거든요. 얼마 네. 안 남아요. 투자한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 이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악화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들어갈 수는 없나요? 이게 절대 싸지가 않죠. 그러니까 주가가 왜냐하면 이게 뻥카예요. 뻥카. 이 피나맥스가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효과가 있다고요? 이거는 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있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임상을 실험했는데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임상 이상 결과가 나왔는데 실패. 약 먹은 사람 50 그러니까 위약군과 시약군이 있다 그랬지. 가짜 네네. 약을 준 사람, 진짜 약을 준 사람 해봤더니 효과가 똑같아요. 약이 효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주가를 또 그러니까 악질적인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어제 주가가 또 급등이 나왔었어요. 잠깐. 그러니까 또 속으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장중에 한 16%까지 확 솟았어요. 오. 영국에 임상 3상을 신청을 했어요. 피라맥스로. 네. 신청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청을 했어요. 그럼 3상까지면 1상 이상이 통과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이 기존에 있던 약이잖아요. 이게 말라리아 네. 치료제를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약이기 때문에 약이 임상 1상, 2상은 안정성을 유효 데이터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탈이 안 나잖아요. 구충제 먹고 탈이 나진 않잖아요. 피라맥스도 건강한 사람이 먹어도 아무 탈이 없어요. 안정성에서는 이미 유효성을 입증받았기 때문에 임상 1상 이상은 임상 1상은 괜찮아요. 근데 2상에서 빠꾸 맞았죠. 3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죠. 임상 3상 신청하는 건 뭐다? 수능 한 50점 맞고 서울대 원서 넣는 거랑 똑같아요. 원서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유럽에다가 계속 또 임상을 3상을 신청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건 너무 악질적이네요.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유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50점 맞고 서울대 신청한 것처럼 지금 이러한 신풍제약이 맞아요. 영국에 그렇게 또 3상에 신청했다라고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속지 말라라고 또 경고를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정말 지뢰밭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의 악재들이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이 무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도끼 종목 수익률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러한 수익률 표는요. 주간 동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종목들이고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나인테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주로 또 무학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청약 흥행에 따라서 상한가를 가고 급등 랠리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가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인테크가 현재 94%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JC케미칼은 지난주 텐베거 종목으로 공개가 됐는데 공개되자마자 급등 랠리 이어갔습니다. 28% 넘는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엠로도 정말 계속해서 하락장 연속되고 있는데 오늘 신고가 경신
부진을 한 종목입니다. 43% 현재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시장이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무학 전문가님의 이러한 금도끼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면서 수익률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함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다음은 이런 좀 하락장에서 내 종목 정말 이대로 쓸려 내려가는 건 아닌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건지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걱정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종목 진단 또 꼼꼼하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랜덤으로 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님 거 보도록 할까요? 상수님 바이오니아 가지고 계시고요. 55,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20%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니아는 진짜 이번 코로나 이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잠깐 화면을 보시면 바이오니아가 이제 주가가 2020년이죠.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이때 급등은 뭐 잽도 안 되죠.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갔던 상승은 뭐 거의 10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5배 정도는 주가가 이제 폭등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웃겨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보시면 뭐 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백신이면 백신, 치료제면 치료제, 뭐 경구용이든 뭐든 그리고 뭐 키트면 키트, 뭐 비대면이면 비대면 각자 이름표를 명찰 하나씩 달고 있는데 바이오니아는 명찰이 막 다다다다다다 달려 있어요. 신약 개발한다라고도 하고 키트도 개발했고 또 관련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뭐 미국의 어떤 또 뭐 모모사와 뭐 제휴도 했고 그러니까 막 보시면 굉장히 훈장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훈장들이 그러면 올라갈 때는 좋죠. 반짝반짝 훈장이 빛나죠. 근데 내려갈 때 보면 이게 다 악재가 되기 시작해요. 왜? 관련주들이 다 내려가거든요. 올라갈라 치면 주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테마라는 것은 테마가 왜 올라가냐면 대장주가 올라가면서 시세를 끌어주거든요. 2등주, 3등주 시세를 막 뽑아줘요. 후발주를 만들고. 근데 테마주가 다시 급락을 할 때는 멀쩡히 있는 놈도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많다라는 것은 내려갈 때는 그만큼 어려운 모습들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또 탈모까지 또 명찰을 또 달았어요. 굉장히 회사에서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회사가 원하는 방향이든 아니면 언론이 만든 거 그거는 뭐 출처를 알 수 없겠지만 네.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의 주가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관련한 주식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지 마시라. 그죠? 아까 방금 신풍제약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시젠도 말씀드렸고 왜?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실적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작년에 한참 잘 벌었죠.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매출 반토막 났습니다. 매출을 안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는 건 뭐예요? 키트를 너도나도 이제 만들다 보니까 키트도 가격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싼 거. 제품이 박리담회가 시작됐다는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네. 시장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니아 지금 만약에 안 파시잖아요. 55,000원 매수시가죠. 안 파셨으면 아마 다음 달, 다다음 달 종목 상담 시간 때 아마 3만 원에서 또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상수님 바이오니아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오셔서 금도끼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이 금도끼 종목으로 오히려 수익 더 많이 또 챙겨가시는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개미창고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15% 가지고 계신데 1,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수익 중인데 파인테크닉스도 저희 금도끼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계속해서 저점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면서 하는 중인데 사실 이렇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더 내려갈까 봐 지금이라도 이렇게 약소하지만 수익을 챙겨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잠깐 화면을 보실게요. 가격 전략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네. 보세요. 고점 13,000원에서 지금 12,000원 안 빠졌죠, 별로. 네. 자, 이 종목은 안 빠진 것만으로도 이미 10% 이상은 번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 1월 달에 10% 빠졌다니까요. 장이 10% 빠지면 종목은 20% 빠진다니까요. 이 종목이 안 빠졌으면 일단 10% 20%는 번 거죠. 그죠? 그래서 버티는 종목은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급락할 때 버티는 종목들이 나중에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이 폴더블 폰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맞아요. 특히나 요새 장에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있죠, 그죠? 이런 좀 흐름들 보신다면 IT 쪽은 오히려 지금 시장 하락에 숨어 있기도 좋고 그리고 시장 반등에 공격하기도 좋고 양수 겸장의 섹터고 종목이니까요. 뭐 벌었다 생각하세요. 안 빠진 게 번 겁니다. 벌었다 생각하시고. 지금도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아마 금도끼 종목으로 매수하신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방금 이모학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이 시장의 전략 포인트를 살짝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 네네.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 좋습니다. 지금 개미창고님 파인테크닉스 좋습니다. 이 시장에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시장 상승할 때 주도할 종목이 될 것이다. 꼭 보유하고 계셔라라는 전략 챙겨 주셨으니까요. 잘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풀오돈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오늘 따라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4%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글쎄요. 다른 바이오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버틴다.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 네. 자, 2만 원에서 16,000원 되는데 20% 빠졌는데 뭘 잘 버텨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20% 평균 하락률이라니까요. 근데 빠질 때 모습을 보면 거래량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 거래량들이 많이 실리면 골치 아파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자, 주가라는 것은 차트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따라서 좌지우지 지수 시장 시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만 거래량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주식 제가 만든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차트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보시면 네. 상승 시에 이제 거래량들, 양봉 시에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죠. 올라갈 때 돈을 팍팍 들여서 올려놨는데 빠질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매수 주가를 들어 올린 세력들이 돈이 자금이 묶여 있다. 얘네들도 추가 하락은 원치 않는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글쎄요. 여기서 밑꼬리도 그렇고 뭐 끝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지수 반등에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돌아나갈 바이오 종목이라 좀 보여서 굉장히 다행이네요. 좀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바이오 쪽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저도 상담하다가 보니까 좀 구미가 땡기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오더님 그래도 손실이시지만 신테카 바이오는 다른 바이오주들과 다르게 조금 돌아서서 빠르게 상승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챙겨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게임즈 톡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진단 부탁해 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9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5%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게임과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눈에 띄었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발 악재 때문일까요? 1% 넘게 또 하락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손실이 꽤 있으신데요. 그러게요. 지금 게임주들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네. 매 한 가지예요. 메타버스 게임, NFT 관련 성장주들 지금 다 작살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카카오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카카오 게임즈한테는 뭐 거의 숨 막히는 조정이죠. 예, 밖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가서 또 싸우고 있고 이게 뭐 내 이 밖에서도 안정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는 그나마 카카오 그 관련 3사 중에서 매수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카카오 게임즈를 할 것 같고 네. 이 대신에 반등 포인트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카카오 게임즈를 말씀드리냐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장이 반등을 주어도 걔네들은 못 갑니다. 걔네들은 못 가요. 네. 걔는 시장이 밀려서 떨어진 거냐 아니면 시장이 떨어져서 더 떨어진 것뿐이지 얘는 떨어질 거나 그거 차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카카오 게임즈는 시장 하락의 원인이 훨씬 더 많다라고 봐요. 업황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카카오 게임즈 뭐 굳이 지금 손절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은 시장 반등을 좀 노리면서 좀 어렵지만 좀 힘든 시간 좀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주들 중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시장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뿐만 아니라 이보학 전문가님께서 장중 실시간으로도 위험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급등 종목에 대해서 노란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전략들 장중 실시간으로 이보학 전문가님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고민들까지 함께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좀 종목 상담을 끝낸 이유는 사실 처방을 좀 받기 위해서예요. 네. 처방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우리가 종목 상담을 하는 와중에 제가 뭔가 이 전략의 포인트를 하나 좀 집어봤어요. 아까 저희가 파인테크닉스를 보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 조금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좀 안전한 도피처가 되고 있어요. 반도체, 파인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주들이요?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선박하죠. 오래 올랐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굉장히 좀 안전한 안전지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쪽은 좀 계속 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반등에 나온다는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아까 제가 정리를 못 해드렸지만 왜 앵커님과 제가 종목을 이렇게 많이 봤냐면 이 종목들이 매크로적인 측면 왜 우리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곳곳에 막 지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택시를 타다 보면 때로는 불친절한 기사님, 때로는 뭐 일부러 막 돌아가는 기사님. 저는 예전에 지갑 잃어버렸는데 안 돌려주는 기사님. 또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곤 하는데. 지갑을 놓고 내리자마자 제가 지갑 잊어버린 걸 알았거든요. 네. 가더라고요, 서서히.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갔어요. 막 가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 기사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건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야, 지금 우리나라 택시 이래도 되나? 그렇다고 택시 안 탈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뭐 원해서든 원치 않든 인재든 아니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내용들이 한꺼번에 지금 뭐 신기할 정도로 저도 이런 장세를 본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 가지를 막 여러 가지 막 각각의 이유로 막 쏟아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의 문제. 그러니까 택시를 100번 탔으면 한 번, 두 번 겪을 일이지. 맞아요. 우리가 앞으로 98번, 97번은 우리가 괜찮다. 훨씬 더 좋은 기사님이 많고 우리는 안전한 택시가 훨씬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좀 문제들이 1월에 너무 이상하게 좀 많이 터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매크로 변수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돌발적인 이런 기업 하나하나의 리스크들이 마치 눈덩이처럼 크게 우리한테 다가왔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니까 시장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IT 종목들이 우리가 한번 종목을 좀 보시면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뢰밭 같은 시장이지만 해결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반도체주들은 현재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주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계속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오히려 버티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상승은 어떻게든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 강조를 강연회 때도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는 거 압니다. 장이 좋아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재료가 나와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는 옆집 테마가 올라가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올라가는 거 아는데 내려가는 거는 아무나 방어하지 못해요. 그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내리는 걸 방어하는 매수 세력이 없다면 내려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그걸 방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 하방을 잘 지지하는 종목들의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종목이 딱 이 모양새입니다. 어때요? 최근인가요? 신기하죠? 최근 종목 맞나요? 지금 이렇게 시장 하락세가 짙은 시장임에도 이 종목은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데요. 안 빠져요. 거의 뭐 이 고래심줄이죠. 이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인가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죠. 10,000원. 10,000원을 안 깨요. 네. 우리가 10,000원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10,000원대를 뚫은 종목. 그렇죠. 네. 왜냐하면 속도 5배잖아요. 네. 우리는 또 기왕이면 5배 종목 하니까. 지금 금도끼 종목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인가요? 이 종목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지금 금도끼 종목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가 차트 먼저 봐서 이 종목이 뭔가라고 했는데 금도끼 종목을 지금부터 또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차트에 보셨던 것처럼 시장 정말 하락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시장을 이겨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잘 들으세요. 이제 막 오랜만에 금도끼 들고 나면 장이 안 좋았는데 내일부터 장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꺼냈잖아요, 다시. 금도끼로 찍기만 하면 신고가 랠리 이어갈 거라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금도끼 꺼냈으니까 내일부터 장 반등 보시고. 자,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업체고요. 시스템 반도체 아시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드디어 움직인다. 파운드리 시장에 TSMC를 잡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우리 드디어 삼성전자가 이 경쟁력 있는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성장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계만 하는 이제 이 팹립스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 설계를 만들기만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뭐예요? 팹립스가 파운드리로 오는 설계 도면 그리는 애들하고 공장에서 만들기만 하는 애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도면 만드는 애는 도면만 만들 줄 알고요. 걔는 맨날 그림만 그리잖아요. 도면만 설계도만 그리고 진짜 목수, 진짜 뭐 이 망치질하는 사람들은 망치질만 할 줄 압니다. 이 두 개를 붙여놓으면 말이 잘 안 통해요. 이 중간에서 두 개를 조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 둘 사이에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런 회사를 우리 오늘 금도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정말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금도끼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를 확장을 하는 만큼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조금 이어나가 볼까요? 그래서 이 종목 일단은 여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팹리스, 애플,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팹리스, 애플은 공장이 없어요, 그죠? 파운드리 회사는 TSMC, 삼성전자 이런 회사 파운드리입니다. 여기에 이 기업이 하는 사업이 바로 이제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하우스 여기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하나 더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알파를 되게 좋아하는데, 자, 요거 뭘까요? 뭘까요? 볼펜인가요? 아니면 전자담배인가요?
안 맞추시길 바라는데 맞추시네요. 뒤에 담배가 보이잖아요. 저는 잘 몰라요. 네. 네. 맞추셔서 네. 네. 전자담배 맞습니다. 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전자담배죠. 네. 이게 이제 이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오, 아, 그래요? 네, 전자담배 메이커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갑자기 왜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에게다 웬 전자담배? 굉장히 생뚱맞았는데 저도 뭐야 갑자기라고 했는데 오늘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또 중간에 좀 이렇게 매개가 되는 업체인가요? 오늘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이 관련형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뭐 릴이나 아니면 뭐 아이코스 이런 걸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데 여기에 칩이 들어가죠. 네. 여기에서 반도체 제품이니까 연초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칩이 들어가잖아요. 이 칩을 중국 기업에서 납품 계약을 했어요. 오, 일단 중국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중국의 인구를 생각하면 아.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중국의 흡연자가 얼마 언제 맞춰보세요. 중국의 전자담배요? 중국의 흡연자. 흡연자? 얼마나 될까요? 한 30%? 3억 명이 흡연자입니다. 3억 명이요? 3억 명이 흡연자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 음. 칩이 얼마나 지금 팔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슈가 났나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잘 못 갔는데 오. 아까워서 네. 팹리스 업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양수 겸장 중국의 이 마이크로 유닛 그리고 이 로드 드롭 아웃 그리고 USB 충전기까지 세 개 칩을 하나로 뭉친 기술력까지 칩을 세 개로 합치면 어때요? 공간도 더 많이 더 작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가격도 훨씬 싸질 수 있겠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중국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전 세계 지금 전자담배 업계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중국인은 아시다시피 별의 별거를 다 규제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 전자담배가 규제 때문에 다른 전 세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딘 성장을 보이고 왔는데 이제 확실히 좀 속도감이 나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의 시장이 켜진다는 것은 뭘까요? 엄청난 잠재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럽에 진출했다. 유럽은 이미 시장이 커져 있잖아요. 네. 미국에 진출했다. 미국도 커져 있고 우리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임팩트가 안 되죠. 근데 중국에 3억 명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을 해서 계약을 해서 칩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전자담배에까지 반도체가 들어갈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라고 하면 뭐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근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에서 여러 가지 종목명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상수님 아까 종목 상담 하셨는데 EM텍 아닌가요? 올려주셨는데 EM텍은 EM텍은 이미 릴에 들어가는 EM텍은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유명한 이 KT 네. NG 납품 회사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한 종목으로 통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종목이 정답일 것이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를 확장을 하고 있는 만큼 파운드리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가득 실려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가득 실려 있는데 여기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담배 시장까지 또 섭렵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가장 이 종목이 매력적인 건 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이겨가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내일 이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으로 꼭 수익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바로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명 내일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 많이 어려운데 이런 매수 타이밍 이목 전문가님이 잡아주신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금도끼 종목 갑작스럽게 던져주시는 금도끼 종목 모두 챙겨가 보시면서 이 시장 꼭 이겨가 보시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불 꺼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부디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